영공간 삐딱시선 삐딱한 날들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이 시작한지 벌써 2달이 되려고 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이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 참 진부한 말 아닐까요? 세월은 참 언제나 빠르기만 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여전히 빠른 세월 속에서 별로 바뀌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여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다행인 건 김기춘, 조윤선 그런 작자들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청와대에게 반대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도 않았던 예술인들이 그저 야당 지도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것 또한 우리의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와중에 자신은 무언가 다르다며 정치 교체를 외치며 나타난 한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전이라는 말을 붙여야겠네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한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블루라벨의 이데이가 부릅니다. 데이드림. 셀 수도 없는 술과 담배 연기 사이로 흐르던 음악 기억의 시간은 멈추고 난 다시 어둠 속을 헤매이며 걸어가고 있어. 어딜 향해 가는지
반기문 하면 이 사람이죠. 영공한 삐딱 시선에서 반기문을 참 싫어하는, 그에게 우려왕 외치는 권대현 공감부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공감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게 됐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전화로 하게 됐네요. 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스튜디오에 못 나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와이프의 반대로. 네. 여러분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한 유부남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거는 허락을 맡은 겁니까? 네네, 전화는 뭐 큰 문제가 없어서. 예, 와이프 분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자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와이프 분이 주무셔야 모든 업무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럼 공감부장도 와이프가 잘 때 가장 예쁩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지금 이 일을 하려면은. 그렇군요. 어쩔 수 없지. 잘 때밖에 할 수 없어요. 예. 늦은 시간, 현재 2017년 1월 25일 새벽 1시 27분을 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권대현 공감부장이 가장 증오에 맞이하는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군지 알고 있죠? 네,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다. 예.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우령 반기문입니다. 예, 우려한 반기문. 네, 우려한 네. 반기문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권대현 공감부장이 볼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에 그 유엔 사무총장 했던 우리 아저씨가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선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나오면 안 되는 분이 나오지 않았나. 나오면 안 되는 분. 그렇게 반대 의견을 표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유엔에서 일을 했던 분들은 자국의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도 않고, 그리고 네. 유엔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들을 봤을 때는 나오면은 안 되죠, 솔직히. 네. 나오면 안 된다. 그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사람들이 또 은근히 많은데, 나오더라도 사무총장을 하고 나서 이후에 한 몇 년 있다가 뭐 자국 대통령이 출마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그렇죠. 그냥 뭐 바로 갈아타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못하게끔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듣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유엔이라는 기구의 먹칠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반기문 아저씨는 계속 대통령이라는 걸 하려고 할까요? 글쎄요. 정치의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정치 욕심.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렇군요. 정치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왕 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와서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의 입장은 그러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에 개그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뭐 언론에 워낙에 많이 나왔지만. 이제 서울역 사건도 있죠. 서울역 사건은 뭔가요 또? 서울역에 가는데 이제 노숙자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고, 가고 나서 이제 다시 노숙자가 오는, 원래는 노숙자가 있으면서 가서 인사하고 뭐 개선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쫓아내고 그게 뭐 하는 건지. 그렇군요. 네.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어두운 면까지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노숙자들을 빼고 서울역을 보겠다는 건 뭐 KTX를 보러 간 건지 참 어이없기만 하네요. 그러면 그 노숙자분들은 또 그 행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없었나요? 뭐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 네, 뭐 대통령이 되면은 딱 이제 안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지금 자체 행보 자체가. 네. 네. 야, 정말. 하고 뭐 네.
서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뭐 ATM기에다가 뭐 10,000원짜리 2개를 넣는 것도 있었고. 아, 그 ATM기 뭐 그런 건데 그 ATM기를 정확히 말하면 역에서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표 사는 네. 거. 그렇죠. 한 번에 2만 원을 넣으려고 하는 그 모습. 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기계 중에 혹시 네. 그렇게 2만 원이 연달아 들어가는 기계가 있나요? 없죠. 그냥 이제 이 시대 젊은이들한테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를 도전 정신.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네. 아, 그걸 도전 정신이라고 비꼬네요. 아, 우려왕 반기문을 우려한다는 글을 2개 쓰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반기문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 공강부장이 볼 때는 어떤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위안부 할머니 얘기하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인이라는 게 네.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내 정치 철학은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게 없어요. 아, 정치 철학의 부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심하죠. 그렇죠. 네. 아, 그런 점들이 있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꽃동네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꽃동네에서도 재미난 일화가 있었죠.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패셔니스트시더라고요. 패셔니스타. 아, 패셔니스타. 네, 패셔니스타. 그러니까 어떤 패션이었죠? 이제 턱받이를 이제 본인이 했죠. 원래는 이제 환자용인데 환자한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하면 더 멋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했었죠. 아, 그런데 저는 네. 궁금한 게 네네. 저 같은 사람들도 턱받이를 물론 할머님들께서 뭐 음식을 드시다가 뭐 뱉는다든지 그런 게 자기한테 묻는 게 싫어서 할 수 있다고도 뭐 생각을 하려면 할게요. 아, 그런데 원래 환자가 할머니들이 그걸 하고 계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본인이 하고 그럼 주변에서 네네.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걸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아마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네, 그 편의점에서 네, 그게 이제 또 보니까 뭐 영상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편의점에서 또 물을 우리나라 게 아니라 네. 다른 나라 걸 꺼내는 건데 그 보좌진들이 또 이렇게 막 바뀌고 이러는 것들을 영상을 좀 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좌진이 나름 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근데도 안 되는 거죠. 뭐 어차피 계속 24시간 내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완벽한 돌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내에 복귀한 이후로 개그 콘서트 시청률은 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일 리그라고 해서 1일 1 개그요. 네. 네. 인터넷상에서는 뭐 지금 유명하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그냥 편의상 전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이렇게 계속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반기문 전 총장이 되지가 않으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네. 이명박 이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수사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명박이 그 뒤를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이명박 쪽에서 엄청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행사를 가졌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원래는 그때 당시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다시 또 될 거라고는. 그렇죠. 운이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개표 결과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었고 조작이 있었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런 문제가 또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정원과 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막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 대선 개입 의혹은 추후에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은근히 말을 많이 바꿔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박근혜 대통령 권한 정직께서 네네. 보였던 모습하고 좀 많이 비슷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뭐 성소수자들 지지 발언을 유엔에 있을 때는 했는데 또 네네. 최근에 와서는 한기총이라고 해서 기독교 뭐 단체에서 연설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또 자기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정면으로 뒤집고 있거든요. 야, 이런 거 보면은 교활한 것도 같고 영악한 것도 같고 참 박근혜랑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관부장이 볼 때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이에 네네. 어떤 공통점 같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만의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름장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정치를 잘 해결을 해서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있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자기만의 세계가 좀 강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고. 아, 네. 정말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뭐 누적돼서 촛불 집회에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걸 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4천만은 날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마인드. 이것도 혹시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그의 도전 정신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죠.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인데. 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유엔 내에서 재산,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공직자들 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엔에. 재산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유엔 내에서 윤리국이라는 거를 본인이 만들었다고 뭐 홍보하고 다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네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전에 했던 코피 아난이라는 사람이 다 해놓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의 업적도 아닌데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 거, 이거 참 문제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전에 있었던 거를 모를 수도 있고, 자기가 인지에 그런 데가 있었다는 거를 알고, 그럼 이게 내가 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고가부장 미안한데 네. 혹시 반기문 씨 싫어합니까 너무? 아니요, 뭐 그렇게 싫어하고 그런 거.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보면은 예? 그랬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이걸 합의를 이뤄낸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뭐 일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파는 건데. 맞습니다. 예, 정확한 얘기인데. 예. 좀 심하게 좀 얘기하면 민족 반역자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다고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지려밟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네. 권대현 공관부장도 저 네. 영공관 삐딱시선이 곧 올릴 예정인 여러 시리즈 중에 우리가 예전에 네. 기획했다가 안 됐던 것 중에 헛소리라는 토크쇼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예, 잘 안 됐는데 뭐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편집해서 올릴 건데, 이미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나름대로 새누리당 경선을 했던 내용이 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합니다. 그때 네. 반기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가 되면 자기가 술값을 얻기 때문에 해라 뭐 이랬던 거 기억나는데,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번에 전환법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위원들 이름 중에서 솔직히 좀 충격적인 이름들도 있어요. 전환법 말하는 거죠? 그 KC 마크를, 네. 국가 인증 마크를 받아야 물건을 팔 수 있게 하겠다 그거? 네, 지금 우리들 앞에서는 뭐 새누리당이 뭐 이렇고 서민을 위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찬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솔직히 어차피 다 똑같은데 그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엔 어쩔
그런데 이제는 좀 도가 좀 지나치시죠, 그분이. 예. 반기문 씨께서 도가 좀 지나치다. 이제 그렇죠. 보니까 너무 웃겨요. 저도 압니다. 저는 태어나서 성묘라는 걸 딱 2번 가봤거든요. 네네. 퇴주잔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원래 자기가 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겠죠. 뭐 옛날 광고 카페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네. 사람이 미래다. 네, 이런 문구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다 먼저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내가 먼저니까 일단 내가 좀 먹고 보겠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네네, 그렇죠. 정말 욕 한 번 안 하고 사람을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건 공감부장의 특기입니다. 그렇군요. 공감부장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실. 야, 요즘에는 정문에서 모른다고만 하더라. 우야. 이씨.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미안하다 해라. 착한 정치 나쁜 정부 따로 있겠냐? 인간하기 나름이지 대한민국. 이래는 못해.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그게 최고 정치. 이게 다야. 참말하는 정부는 어디 없나? 밥뻥. 품이 있는 관료는 어디 없나? 국민 없어. 국민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정치 있어야지 요즘 말야. 맞아. 권력가란 이유 하나만으로 젠장 모든 것을 멋대로 헤쳐먹지만 그게 너희의 인생이라면 그거밖에 안돼. 그게 뭐야 사파이어. 이런 사파이어. 당신이 내게 대놓고 진짜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생각을 안 하고 말해. 울고 우는 국민 죽고 죽는 국민 대한국민입니다. 이 정도면 많이 참았다 야. 또 모른다. 아하. 그 대가리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헤쳐먹었겠다. 야, 잘 들어.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이 사파이어야. 대한국민 만세 국민 따로 있나? 있지. 국민하기 나름이지 대한민국. 잘 봤어? 행복한 나라 변함없이 그래 지켜내는 바로 내가 요즘 국민. 우리가 주인이니까. 촛불 들지 않는 국민 어디 있나? 없어. 광장 없는 국민이 어디 있나? 다 광장이야. 애국심 하나 믿고 사는 그런 우리 바로 우리 대한국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 권력가란 이유 하나만으로 진짜 애국민주 팔고 살아가는 너. 그게 그네의 인생이라면 무엇으로 용서받나? 아우 진짜. 그네가 내게 대놓고 각하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생각을 좀 하세요. 촛불 드는 국민 하야 요구 국민 요즘 국민입니다. 그네가 내게 대놓고 정말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생각을 안 하나봐. 촛불 드는 국민 하야 요구 국민 요즘 국민입니다. 요즘 국민입니다. 이런 사파이어들. 근데 난 알아. 또 모른다고 하겠지. BCP가 불렀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문회에 나온 걸 기념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현숙의 요즘 남자 요즘 여자라는 노래를 요즘 정치 요즘 국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불러본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권세영 공관부장도 이 노래 들어봤어요? BCP 노래는 뭐 자주 듣고 있습니다. 샤워할 때 듣고 있고요.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좋은 래퍼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래퍼인데 요즘에 뭐 랩을 못 올리고 랩이 너무 힘들다고 이상한 트로트만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려왕 반기문을 우려한다라는 글을 2개를 쓰셨잖아요. 네네. 혹시 이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들을 확률은 없지만 그렇죠. 그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냥 제 그래도 그렇지만 네. 차기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참 우려가 된다. 그렇죠. 그냥 우려가 된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예. 정리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말 네.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박근혜 정부 시즌 2일 것 같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인 게 수첩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해요. 정말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영상들이 워낙 유튜브나 이런 데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찾아보면은 네. 또 수첩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하고. 네. 글쎄 드라마는 좋아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예. 지금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현충원 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온 이유가 네.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도깨비가 끝나서 나왔다. 네, 드라마 도깨비가 끝나서 나온 거라고. 근데 예. 그게 베스트 댓글인데 맞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도깨비 제작진은 그 드라마가 끝나니까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 드라마가 끝나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대한민국 참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 아저씨 대통령에 나와도 제 생각에 안 됐으면 좋겠고 나오는 것 자체 안에서도 그나마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즐거운 걸 많이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웃긴 모습을 더 기대해도 되겠죠? 더 웃긴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분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예. 영상이 계속 편집돼서 그렇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 PT 시위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 주변에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공안부장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때로 의리다라고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네. 자신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어준 한 정치인이 죽었는데 그때 바로 조문도 안 오고 와도 비공개로 해달라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반기문 씨의 행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 말 있습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고 네. 그냥 아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요? 그냥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 그냥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 네, 그렇죠. 친하게 그럴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권내현 공감부장과 조곤조곤히 한번 씹었다고 할게요. 그냥 씹어봤는데 혹시 그러셨나요? 어떤 거요? 아무리 안 좋았던 친구가 만약에 죽는다 하면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친구가 죽어도 바로바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 거.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 덜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처참한. 내일 아니니까 취업 안 되면 창업해라.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다. 노력이 부족하고 도전 정신이 부족한 거다. 그 얘기는 또 흡사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끔찍한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최고란 생각이 드는 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짬뽕시킨 이런 형태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명박근혜 정부를 반으로 딱 잘라서 2개를 다 갖고 간 거네요. 그렇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래도 혹시 당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무섭죠. 왜냐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콘크리트 세력들이 있고 그렇군요. 특히 지금 촛불 시위하는데 그 반대 세력 교체가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거기서 있는 박사모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분들은 일본 사람인가 하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아, 일본 사람인가 정도로? 네. 네. 어떻게 저런 큰 비리 사건이 있었는데 저분들의 편을 들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거 제정신인가 싶은 부분도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잖아요. 네네. 설날인데 또 토요일이 딱 설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웹진 우필진에서 네네. 촛불 시위를 취재를 갑니다. 취재를 가는데 네네. 중점적으로 우리가 취재할 내용이 박사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분들을 좀 취재를 좀 하면서 이 영상을 좀 만들고 사진을 좀 찍어 올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은 6시에 딱 칼퇴근 하실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찍으시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예? 그렇더라고 6시에 뭐 이제 입금 얘기가 이제 추가 수당이 안 주나 봐요. 추가 6시면 수당? 퇴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수당까지? 네. 아, 가면서 태극기 버리고 소주나 한잔 하러 가야지 이런다던데 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뭐 전경들을 때리는데 태극기로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들에게 애국이란 정말 애국이라는 말, 그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인가요, 진짜?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다고 완전히 업적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언론 그 외신에서도 기후 협약 정도는 좀 인정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것뿐이더라고요. 정말 그것뿐. 그렇죠. 그런 사람이 다시 들어왔고 현재 대선 지지율에서 가끔씩 1위를 하고 뭐 2위를 독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비극으로 들립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직 많이 남았죠. 투표 정확하게 해서 그런 작자가 다시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겠다고 나서는 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선거하기 전에 좀 그 개표하는 거를 좀 공개적으로 좀 했으면 좀 좋겠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해야지 그거를 이동하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 충분히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표소에서 사람들이 네네. 수개표로 해도 네. 2시간 안으로 끝난대요. 정확하게 그냥 해서 전사 입력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분명히 조작이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아마 상징적 숫자 51.6%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네? 박빙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박빙이었죠. 50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 좀 약간 그렇죠, 솔직히.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 국민이 할 일이 많아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 투표만 하는 걸로 안 되고 이런저런 걱정을 정말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슬픈 대한민국이네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공감무장과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ke, shawty, love it, rock
블루라벨의 이데이가 불렀습니다. 락앤롤. 좋은 노래라고? 아, 이 흥겨운 노래와 함께 마지막 세션 이어가겠습니다. 반기문 아저씨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좀 지겹네요. 워낙에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좀 지겹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엔 영국과 삐딱시선 얘기를 좀 할 텐데, 영국과 삐딱시선이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려고 요즘에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근데 처음에는 좀 반응이 없었는데 네. 반응이 되는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좀 가능성들이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가능성들. 그 가능성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공교롭게도 우리 공간부장이 만든 게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빨리 목표 달성이 되고 목표가 참 소박했잖아요. 그렇죠. 1000 조회수를 한번 넘어보자. 근데 그거 목표 세우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됐잖아요. 정말 그게 정말 1000이라는 것도 누가 하는가 보다. 현재 리니지 4화는 3000 조회수를 넘은 상태고요. 네네. 6화의 한 이야기는 1600 조회수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뭐 대충 얘기는 스태프들한테 얘기는 들어서 네. 여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어떤 또 다른 게임 같은 거 준비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요즘에 뭐 대세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있나요?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리니지 같은 게임이 한동안 없었다가, 네. 솔직히 지금 이게 모바일 게임으로 치면 3차 혁명에 해당되는 네. 게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온라인 게임에 있는 걸 모바일로 이식을 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조회수가 나온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지금만큼의 그런 효과를 좀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최근에 몬스터 길드 리그라고 해서 3년 전에 나와가지고 좀 인기가 줄어들었다는 한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또 사람들한테 신비의 유적인가요? 그거 71층 같은 경우에 또 사람들이 또 은근히 보더라고요. 정말 최악의 난이도입니다. 그거. 그 게임 자신에게도 그런 최악의 난이도를 갖는 게임이 있긴 있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운입니다. 운. 그냥 운인가요? 전략이나 이런 게 아예 안 통합니까? 전략이 어느 정도 있지만 솔직히 리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찍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능력치가 차이가 나지만 네. 제가 피해서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면은 깰 수가 있지만 네. 신비 유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조회수가 많은 걸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 그런데 한국에서 속초에서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동안 뭐 작년 여름에 막 속초로 놀러가고 막 그랬잖아요.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왜냐면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게임을 하기는 좀 힘든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다 근무 시간 자체도 길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게임량을 생각을 했을 때 컨텐츠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컨텐츠가 잘 못 쫓아간다는 얘기는 소비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리니지 수가 나왔을 때 네. 3년에 120렙 만렙이 나온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공간부장은 지금 레벨이 몇인가요? 지금은 영상 찍고 나서 해서 지금 107입니다. 107. 만렙이 120이었나요? 네, 만렙이 120입니다. 근데 그게 엄청 빨리 누군가가 만렙을 찍은 거예요, 그럼? 네, 부부가 뭐 1억 3천인가씩 투자해서 와. 3일 만에. 그리고 뭐 BJ 중에서 7일 만에 한 1600 써가지고 만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60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리니지2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예전 우리가 컴퓨터로, 그러니까 모바일이 아니라 컴퓨터로 했던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되팔고, 그래서 뭐 아이템 하나를 제대로 하나 주스면 뭐 차를 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이 모바일 리니지2 레볼루션도 그런 겁니까? 좀 제한이 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솔직히 NC 게임이 아니라 넷마블 게임입니다. 솔직히 이
제가 알기로는 커미션 수수료가 만약에 뭐 70억이면 뭐 한 10%만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NC에서는. 그러니까 제작사에서요? 네, 네. 나머지 넷마블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NC에서도 좀 그렇게 게임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은 이제 다시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게임은 그러면 NC에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거는 NC에서 자체적으로 100%에서 낼 거라고 아. 지금 얘기가 있고. 모바일용으로요? 네, 그리고 솔직히 NC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으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건데 그렇죠. 요걸 이렇게 간을 살짝 본 거군요. 어느 정도 된 건지. 아마 서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모바일 게임이 그거는 서버를 구축한 데가 넷마블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또 NC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처음 하는 거니까 네. 불안했겠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성공을 할 줄 몰랐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정확한 정보까지 좀 들을 수가 있었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게 리니지 M말 했잖아요. 네네. 그 게임이 나와버리면 그럼 리니지 2 레볼루션은 인기가 좀 확 가지 않을까요? 갈 확률이 높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뭐 보통 얘기하는 게 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1차 혁명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카카오톡 게임이죠. 유명하지 않은 게임을 데이터베이스를 중점으로 해서 네. 그렇게 이제 1차 혁명 모바일 게임 1차 혁명이라고 그러고 2차 혁명은 대규모 마케팅 레이븐으로 해서 홍보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 3차가 이제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에다 이식한 거. 아마 4차는 온라인과 모바일이 같이 운영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로 치면 컴퓨터로도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 모바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두 개 같이 연동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NC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현재 리니지 레볼루션은 컴퓨터로는 못합니까? 네, 그냥 모바일로만 되는 거죠. 그런 정보가 또 있군요. 그렇다면 NC에서 리니지 M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네네. 공간무장은 도전할 겁니까? 도전을 해야죠. 왜냐면은 이제 앞에 차수가 네. 격변하는 거에 첫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도전을 해야죠. 도전을 하는 걸로. 그 게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네네. 아이템을 사람들끼리 현실에서 돈 주고 거래하는 그런 풍경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가능한데. 지금 레볼루션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좀 약간 제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엣지 게임이라고 좀 느껴지지 않았던 거는 네. 화폐 단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래소라는 경매 같은 데를 통해서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해서 그냥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계정 자체를 팔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거래량 자체가 기존 온라인 게임만큼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리니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리니지 그렇죠. 페인이 됐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리니지 M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NC에서 하면 아마 열릴 겁니다. 열린다고 보고 있다. 네. 그러면 정말이지. 지금 솔직히 리니지2 레볼루션이 나와서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PC방을 하는 분이 있는데 매출이 정말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리니지 시장이 아예 옮겨가고 거기서 인기가 워낙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PC방에선 게임을 안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왜냐면은 컴퓨터 켜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모바일 바로 누르면은 바로 게임 시작이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NC에서 생각을 하는 게 온라인과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영상 컨텐츠의 주된 매체가 결국에 휴대폰으로 옮겨온 세대이기 때문에 게임도 이제 이 모바일을 버리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왜 그런 인기 BJ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자기 인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만 아니 돈 네. 1000몇만 원을 거기다가 그럼 쓰리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보여주면 네? 별풍선을 쏘잖아요. 아, 회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신이 키워놓은 캐릭터를 뭐 매매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의 뭐 기술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열광을 이끌어내고 별풍선을 받으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군요. 우리 그런데 공감 문제 그 포켓몬 고라는 게임을 네네. 혹시 할 생각은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자체가 예. 지금은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지나서 들어오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얘기 나오는 게 우선은 그러니까 잡는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외국에서도 좀 인기가 좀 많이 식기도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그게 이제 뭐 이제 사람끼리 대결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잠깐 반짝이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사람끼리 대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환경을 막 돌아다니면서 포켓몬만 잡는 겁니까 지금? 지금 상황은 그렇죠. 네. 그게 재미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걸 왜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진짜 그런 RPG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왜냐면 이제 진짜 사냥을 하는 느낌이 나기도 할 거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왜냐면 포켓몬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만화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제 저 몬스터를 잡고 싶다. 그리고 저 몬스터를 잡아서 키워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뭐 아직 대결 구도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결 구도 그러니까 뭐 상대하고 뭐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과 누가 먼저 잡나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포켓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뭐 소설에 나오죠. PK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잠깐만 그렇게 한 명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두 명이나 뭐 다수의 여러 명의 사람이서 하나의 포켓몬을 잡으려고 막 하다 보면 서로 만나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 게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유료나 뭐 무료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무료입니까 게임이? 이 게임은 무료고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부분 유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저희 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하루 정도 공간부장이 그 게임을 하는 걸 옆에서 네네. 찍고 싶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말이나 하루 쉬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 한 3시간 4시간 동안 그 게임을 공간부장이 하는 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다큐 하듯이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좋은 생각까지는 않죠. 본인이 몸 쓰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영상을 좀 봤는데 네. 좀 약간 그렇습니다. 해서 그렇군요. 그런 점도 있다. 오늘 공간부장으로부터 리니지 그리고 뭐 리니지 M. 근데 그 리니지 M은 언제 출시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 얘기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지금 당장 지금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리니지 M을 내면 그렇죠. 내 마음으로 화가 나겠죠. 그렇죠. 네마블에서도 뭐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미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인기 죽이려고 이러냐. 네, 그렇죠. 수- 너네가 우리 영업만 어떤 이런 노하우만 빼가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소송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1, 2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1, 2년 정도는. 그러면 그 안에는 뭐 다른 게임이 나오지 않는 한 리니지 레볼루션이 나름 강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기가 많은 만큼 또 많이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그러면 가장 실망스러운 지점은 뭘까요? 리니지 레볼루션이 갖고 있는
공관부장이 봤을 때 가장 실망스러운 점. 아무래도 이제 좀 거래죠. 아무래도 아데나가 거래가 돼야 되는데. 아데나라는 건 그 게임에서 활용되는 화폐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네네. 화폐 단위가 게임은 하나여야 되는데 네. 3개입니다. 아, 3개예요? 뭐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이아가 뭐 이제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블루 다이아, 그다음에 개인이 쓸 수 있는 레드 다이아, 이런 거는 이제 아이템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아레나가 또 따로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NC 게임을 했었던 거는 화폐 단위가 하나밖에 없고, 네. 그거 보면서 유저 간에 사고 팔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인이 나오는 거고. 네. 솔직히 이번에 리니지 2가 나올 때 중국인 작업장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화폐 단위가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인 이제 작업장들이 들어가서 아마 되게 커졌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은 넷마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런 거래, 개인 간의 아이템 거래나 캐릭터 거래를 방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수익 내는 거는 분명히 더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네. 왜냐면은 거래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과금하는 양이 줄 거예요. 왜냐면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 공관부장님 모셔놓고 반기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지금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쨌든 리니지 2가 이제 기본 메인 퀘스트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좀 저희가 또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이제 다른 방의 컨텐츠나 이런 걸 한번 찾아서 또 영상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관부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라벨의 이데이가 부릅니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구렁이 선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질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우후,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우후,
새하얀